10시 45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수장이 참석하는 고위급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일단 뭘 들고 왔는지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압박도 더 직접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협상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8월 1일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연장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양상관이 이번에는 관세 부과 유예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조금이라도 관세를 낮추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재계 쪽에서도 협상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미국 내 차량 생산 확대 등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국방비 증액 등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질 안보 의제에서 성의를 보여서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잘 들었습니다. 관세 유예 마감을 하루 앞둔 주요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품목별 관세도 순차적으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먼저 인도에 대한 관세 유예 확정이 됐죠. 몇 %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왔다며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중국과 밀착고를 보이는 인도를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교육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인도의 총 관세율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대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같은 초고율 관세는 본인과 가까운 자이르 보소나르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대법관은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 정책,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과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오렌지 주스와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품목 관세도 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가 들어간 제품에도 관세를 50%에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통상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해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보호무역 장치인데요. 이번 행정명령으로 파이프, 와이어 같은 반제품과 케이블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제품에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앞서 무역확장법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50% 세율을, 자동차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구리에 더해 조만간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연준 FOMC 회의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 결정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하 목소리가 앞으출되기 시작하고 김정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유지한 배경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미연준은 이번 달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는데요. 미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긴 했지만 고용 시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충격을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수 있지만 더 지속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기조 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경기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경계심도 보였는데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고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눈길이 가는 게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FOMC에 참석한 11명의 연준위원 중에 2명은 0.25대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데요. 연준의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미셸 고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2명의 연준위원이 금리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건 1993년 이후 32년 만으로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파월 의장은 대다수 의원은 적절한 기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심인데요.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에요? 네,
우선 금리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얘기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 9월에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제보다 18포인트가량 늘어서 5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편 재무부는 10월까지 전체 국채 발행 규모는 유지한 채 바이백, 즉 조기 상환은 장기채를 중심으로 빈도와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의 외파적 통화 정책 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내는 신호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어조까지 보이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팽창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38, S&P 500 지수는 0.12% 빠졌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심지어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에 지수가 빠르게 낙폭을 확대했는데 다만 장 마감 직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기술주 등은 힘을 내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 보면 먼저 엔비디아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기존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분 넘게 뛰었습니다. 또 MS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장 마감 후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선 8분 넘게 급등 중이고요. 애플은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돼 있죠. 최근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중국 시장이 부진하면서 1분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보면 메타도 1분 가까이 빠졌지만 메타 또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1분 넘게 급등하며 계속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0.67 하락했습니다. 장초반엔 주가가 올랐지만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상업적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를 대체할 소형 픽업 트럭의 개발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는 어제 주가 급락을 도이체방크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분석하면서 5% 가까이 급등했고요. 미국 대형 보험사인 휴마나는 양호한 2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7.25% 급락하면서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내린 여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우리 기업과 손을 잡으면서 서학개미가 테슬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CSL의 매수 규모가 소폭 늘었고요. 반면 엑소엑셀은 매도 우위로 돌아섰는데 상관세 부과를 이제 하루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쇼크의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채금리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늘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금리 인하 신호도 주지 않으면서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성명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나와서 9월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봐야 한다는 말하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0.07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10년물과 30년물도 각각 0.03%, 0.03% 올랐습니다. 장초반 2분기 GDP 데이터가 깜짝 성장세를 보이자 단호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FOMC 결과가 나온 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결국 달러인덱스는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금가격은 앞서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도가 떨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네, 금선물은 1.5% 빠지면서 온스당 3,327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시한 하루 전에 관세 카드를 오늘 100원 보내들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반박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13, 1.39% 오르면서 두 수치 모두 7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성능 가격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 고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적용되고 구리가 같은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바뀌면서 타락을 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제품을 계획을 지켜보자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체 제품들의 큰 하방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나온 2분기 GDP 역시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지만 한 분기 만에 이 수치가 3%로 급등했고요. 시장 전망치와는 일정상이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사재기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다시 회복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1분기에는 수입이 40배 가까이 급증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 수입은 30% 넘게 줄었고 또 소비자 출口금리 0.5%에서 2분기에는 1.4%로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장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요.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기업을 보이는 이런 이들 지표에 대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건전한 트렌드를 시사하며 고용주들은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75% 유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3회 연속 유지 예정입니다. 캐나다 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티프 맥클레 EOC 총재는 경제 약화가 이끌어주는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무역 혼란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억제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 국채 단행 규모를 기존 석 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내려뒀습니다. 다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장기물을 중심으로 분기당 4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국제 수입고의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관세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쉬인과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 이번 행정명령은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코스피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3,6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반전자나 선수들과 하루표를 그 매출이 아주 강하고요. 가장 컸고 원타임도 강했고 전체적으로 빠진 경우도 방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뭐 방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은행이나 금융주, 증권주는 상품에 대한 기대를 내주는 장기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손기로 보여서 그래서 그 정도의 큰 손기로는 무엇보다도 장이 확실히 방향을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에 오늘 관계에 대한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잡지 않았지만 그 유동성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기대 심리가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몇 가지 정보 방식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달을 해드려 협상이 타결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투자금 그러면서 상호 관세율을 15% 낮춘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3,500달러에 달한 그리고 상호 관세율은 15%.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정일 의원과의 무역 협상 타결됐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야 너희들 미국하고 조선 쪽으로 합작 법인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 이거 안 돼.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중국은 어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대로 안정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뭐 현대차나 이런 게 조금 가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기다려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형님. 네, 형님. 시작하는 것이 맞겠고요. 나머지 30%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AI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확인, 데이터 실제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OMC 금리 인하 여부인데 그거에 맞추는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뭐를 자신이 하지 않았어요. 반환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그 임팩트, 부정적인 임팩트가 클 것 같으면 무엇보다 관세가 최대 변수죠.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내용들이 소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일단 상호 관세율이 15%로 낮아졌고 그리고 대미 투자금은 우리는 3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좀 다를 수있다만 워낙 전체적으로 10%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더 높았다고 하면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500억 달러 이제 다른 탐험권에 대한 이런 걸 크게 따라서 뒷부분의 변화의 요인이 있지만 분위기는 20%입니다. 근데 가능나라는 생각이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좀 규모적인 관세를 막고 나서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에 이게 또 하강으로 약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G3라는 것, 3,500원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봐야 되고 품목가지에 대한 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기의 강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긍정적으로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 내용은 지금 들어온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오늘 증시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에 대한 배임죄와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3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합리화 TF도 가동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 국법 입법을 가능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개 반발이 커지자 당근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치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 보유 50억 원 이상 가출하는 등 기본 틀은 유사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반대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7만 전자에 올라선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 공매도 거래는 9.49배 폭등했습니다. 특히 29일에는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 대금이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7년 2개월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 공매도를 늘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다시 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구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거래소 간 선물 가격 차이가 커지는데 시장이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일 한경 에이셀에 따르면 런던 금속 거래소 LME 기준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9,7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10,000를 넘은 구리 가격은 1,500에서 $10,000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이달 8일 50구리 관세를 발표한 직후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4% 급등했습니다. 반면 LME의 1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1.2% 하락하며 두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관세로 미국과 미국의 시장에서 구리의 희소성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선물 가격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년 사이 69%에서 75%까지 올랐습니다. 경기는 65%에서 71%로 인천도 54%에서 62%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빌라 전세 사기 흑폭풍으로 임차인의 월세 수요가 커진 가운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얻는 이자 수익이 줄면서 월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2주차 유통가와 식당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일부 가맹점은 먼 동네에서 오는 원정 쇼핑 수요까지 몰리며 상품이 동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대면 결제 기능을 허용한 식당들도 호황을 받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22일에서 27일 배민 앱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대면 결제 주문이 직전주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대리점 매장에서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한 의류와 건강기능식품, 침대 회사들은 쿠폰 대목을 잡으려 각종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제조사 SKNU를 인수합병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배터리 사업을 살리려는 차원으로 들리는데 최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이 합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흡수 합병 결정은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SK그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캐즘 속 적자를 이루는 데다 생산까지 시켜야 해 골칫거리였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SK엔모브를 합쳐서 수익성과 경쟁력을 모두 챙긴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는 2030년 삼각정 영업이익 25 달성이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또 사업적인 시너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인 SK온과 윤활유, 전기차용 냉매 사업을 하는 SK엔모브가 같은 완성차 고객사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등을 통해 올해 8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1조 5천억 원 규모 자산 효율화에도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기업 소식도 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대의 LFP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엔솔은 계약 상대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로이터 통신이 LG 엔솔이 테슬라 ESS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계약 상대는 테슬라로 추정됩니다. 앞서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LFP 공급처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반대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LG엔솔이 배터리 납품과 삼성전자의 테슬라 반도체 수주로 캐즘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LG엔솔에 앞서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첫 번째였는데, 그런데 이 적자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삼성전자의 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발표된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가 적자를 크게 줄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65억 달러 수주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0억 달러 수준인데 업계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주거나 크게 줄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은 기존과 같은 AA-로 부여를 했고요. 또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전사의 수익성 개선을 반도체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6도 등 전국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전남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유지하기로 했죠. 여전히 계속 있다며 유지 결정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다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 간의 관세 타결됐다는 게 속보로 나왔는데 우리 한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내용이 있거든. 무슨 어느 쪽 분야야? 한미 간의 관세 타결로 한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속보라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현재 보도되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여러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자국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25세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FTA 체결국이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상관세 부과 위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의 상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25세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무력화 우려,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25%의 상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FTA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FTA 비체결국이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시장 개방률, 미국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서비스 분야나 농축산 물살, 소고기 선악계 원령 제한 등 시장 개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 중, 현재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관세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세 타결과 한국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얘기는 속보로 나온 내용이라고 하셨지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정보나 언론 보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식 발표나 보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협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우리 시장이 크게 초반에는 지수가 오르겠지만 일부 물량 떠넘기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초반 종목을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총량이 있는 것이고 그동안 개미들은 계속 팔았고 외인들은 계속 샀는데 오늘은 이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외인들이 던지는 시장이 되다 보면 개미들이 다 물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또는 2차전지 반도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속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타결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개방도 분명히 했을 텐데 자동차 시장은 그 100% 개방했을 것 같고 축산물하고 농산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아직 뉴스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관세 재료는 오늘로서 소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오늘 시장은 단타치기에는 오히려 불리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초반에 지수가 너무 올라버리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뭐 주포들이 그리는 그림을 부 끝을 보면서 단타는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초에 갭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이미 나와버린 종목들은 저는 그냥 참겠습니다. AI 코리아라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조그만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예요. 수급은 그동안 안 들어왔는데 가끔 조금씩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전지 쪽으로 물론 KG 이런 것도 괜찮은데 AI 코리아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스펙 합병한 종목이죠. 2차전지 생산 설비 전해액 중앙 공급 장치 2차전지가 아마 뛰게 되면 이런 스몰캡들도 앞으로는 조금 괜찮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차전지 사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러면서 SK온 있죠. SK온 그러니까 SK온이 지금 SK엔무브하고 합병하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최대 주주고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오르면 이렇게 SK온하고 관련있는 AI 코리아 이런 소부자, 스몰캡들도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차트도 이쁘네요. 최소 거래량 어제 7억 찍었거든요. 이런 것을 호가창을 보다 보면 마치 기관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개미가 들어온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개미들도 나 같은 개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5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움직이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하우스급의 개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기관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설거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타기 때문에 기관처럼 움직이는데 설거지를 해버린다. 그럼 그거는 개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개미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면 기관들이 같이 사겠어요? 팔겠어요? 외인들이 같이 사겠어요? 팔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개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은 판다는 결론이거든요. 아무튼 미리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조심조심 방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도를 잠깐 보니까 삼성전자 공매도가 10배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공매도 때문에 뭐 특별히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환율성이 15%된 것 같은데 아니 형님 별 의미 없어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시장이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형님 이거 김치 냉장고에 있던 거죠? 빨리 냉장고 넣어야 돼요. 더워 형님? 더워? 괜찮아요. 근데 요걸 세게 틀으면 바로 앞에 우리 셰프님 처음으로 나도 여기 앉아봤거든요. 텔레비 볼 때 유독 그 자리가 춥더만. 자 예상대로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네요. 현대차 맞습니다. 와 기아 현대중 의자도 올라가. 삼성 SDI는 지금 5,600억 어제 거래됐고 오늘 79억 거래됐어요. 이건 대량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따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세가 배터리 쪽이 미국 한 50%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가 세금 면에서 미국에 수출하기 훨씬 더 유리한 구조라 배터리 쪽이 NOK 이노베이션도 지금 52억 거래량이 안 나왔네요. 사람 건데기 많아요. 건데기 많아요. 저한테 건데기 하도 많아서 사장님한테 안 간다 싶었어. 진짜 애매하네요 시장이. 그 사장님 며칠 못 나오신 거예요? 아 사람을 못 구했대요 지금. 처제분이 오셔야지. 아니 혼자만 잘 오셔도 돈 버는 건데 사장님이 너무 잘나서 그래. 큰형님이 젊었을 때는 한임을 하셨을 것 같아. 딱 인물 좋았을 것 같아요. 점잖하니. 네 키도 크고. 저기 이미지가 약간 지적인 이미지랄까? 아니야 그러실 것 같아요. 인물이 좋았을 거. 지금도 뭐. 사모님 불안해 하시는 거. 아이 설마? 이런 얘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녹화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이 집에 계시는데 뭘 듣고 말고.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제 그만. 아니 지워요 진짜. 지웠어요 지워. 일단 저는 오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너무 개미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좀 피하고 관세 쪽에서 확실하게 유리하게 된 배터리 쪽만 한번 손을 대볼게요. 지금 소고기 개방 안 한대. 네? 싸라고. 사라고요? 딜은 베스트로 했어 일단. 일단 합의는 봤으니까 오늘 3,500 아니 그 정도는 안 돼. 반영이 다 됐어요 형님. 관세가 합산이 되는 걸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까. 추가 개방은 안 한대. 다 반영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냥 불안정성만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조건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 뿐이지 뭐. 오늘 개미들만 또 잔뜩 물리게 생겼다. 재료가 좋다고 그래갖고 오늘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을 텐데. 현대차. 예, 엄청 달라붙을 텐데 지금. 근데 자동차가 우리는 세금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15%가 된 거야.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FTA 협정이 돼 있어요. 세금이 없었어요. 그동.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 최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중국인데 우리나라가 좀 유리해. 상대적으로 배터리는 지금. 다행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쪽으로.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근데 거래량이 의외로 안 나오네. 2차 전지 쪽이 지금. 우리는 주식만 잘해서 돈만 잘 벌면 되겠습니다. 형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만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면 되죠. 뭐. 거기에 만족을 하면 그렇죠. 뭐 아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카백만 밀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카백만 하루에 조금씩만 올려주고 한번 날라버리는데. 방향만 틀어주면 이게 형님 인터넷 뱅크 있잖아요. 네. 인뱅이 스테이블 코인에 유리하다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이제 아 진짜 사람이. 지금 쿠콘도 한 방에 30%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묻어두고 코스닥이 코스닥이야 무슨 뭐 20, 30%가 일상적인 일인데.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삼성 전기가 떨어지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삼성전자도 떨어지네. 이런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개미들 물리고 엑시트하는 날이라니까. 떨어지잖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때는 팔아야 돼. 그렇지. 그거 나오면 팔아야 돼. 10만 전자 자꾸 나오면 팔아야 돼. 오늘 개미들도 진짜 관세 협상됐다고 지금 그동안 팔다가 오늘 샀을 텐데 야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와야 됩니다. 먼저 그쪽으로 걸려야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그럼. 바쁘게 팔아야 돼. 사장님 바쁘게 팔아야 돼. 이것도 팔아야 되고 저것도 팔아야 돼. SK 이노베이션만 한번 지금 200만 원을 본 장까지 가지고 가볼게요. 지금 SK 이노는 투매 물량도 안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94억 지금. 카면이 살짝 안전하고 생명을 지켜. 진짜 내가 태워버려. 생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카뱅이 오늘 양봉 나오면 아주 나이스해. 좋아.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있어야지. 또 너무 설치되면 안 돼. 우리가 많이 올랐을 때 아침에 설치돼야지. 빠져가 있을 때. 조선이 뜨는구나. 조선 자동차 2차전지 생산 좋다. 오늘 조선이 뜰 것 같아. 2차전지가 안 갈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어느 정도 그 일본 타결됐을 때 우리나라는 형님 세금이 0%에서 15%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은 세금이 없었는데 근데 배터리는 조금 달라요. 지금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싸요. 세금이 훨씬. 오늘 조선 쪽으로 하니면 우선 카뱅을 정리를 하셔야지. 그래야 해야죠. 하나 옷이 급락하잖아. 안 오셨냐?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호가창도 역배율이요. 아 거래량 끝내준다. 우리 걔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 옷이요? 아니 이가 얘는 뭐 거래량 엄청난데 거래량이 많아. 아싸리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하나오션 이때부터 계속 건네. 그러니까 여기 때 계속 갔다니까요. 75,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갔네. 계속. 얘는 뭐 밑으로 나온 것도 없어. 계속. 그래서 우선 우상향만 해. 오늘이 하이라이트로 했다. 참. 그죠. 카뱅 탁 열어놓고 있다가 본장에서 튀었으면 좋겠어. 지금 설치되면 안 돼. 지금 출사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대로 진드가 있다가 진드간이 올려. 그러니까 진드간이 오늘 좀 한 3만 원 올려놓고 3만 원대에서 놀아야지. 33,000원 올려놓고. 얼마요? 오늘 33,000원 올려놓고. 그러면 더 워낙 바가 없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시팅 나오고. 사장님 또 왕창 벌고 저는 조금 벌고. 어제 카뱅이 공매도도 확 줄었어요. 하나 옷은 급락이에요. 급락. 아 맛이네. 4천원 깨질 것 같더라 어쩐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초에 나와버리면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시초에 이렇게 하는 놈들이 대부분 다 급락이야. 그래서 우리 올라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를 팔고 나오는 날에. 그렇지. 결정적인 날. 그러니까 오늘은 재료 소멸이 되는 거야. 이거 빨리 나와야 되겠다. 빨리 나와야 되겠다. 애기들은 오늘 이제 왔다 오늘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많아. 그렇죠. 원래는 이제 관세 타결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칼날을 좀 사는 거야. 떨어지는 칼날. 칼날 표현 좋다. 칼날. 난 조용히 있어라. 카뱅이요. 어제 공매도가 확 줄었어요. 공매도가 타가 좀 이뻐지려고 그래요. 공매도가 어제 매매 비중이 공매도가 5%밖에 안 나왔어요. 20%까지 나왔던 놈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공매도 덧주면 안 되겠다 그러겠지. 잘못하면 이제 박 쓴다니. 지금 카뱅이 10억 거래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던지는 놈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거꾸로 방금 전에 하나오션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것은 던지는 놈이 많다는 소리야.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면 가만히 있어. 얘도 갈 때는 진짜 잘 가더라고. 아 그럼요. 얘도 나름 대장이야. 지금 DJ 있어서 그렇지. 나름 대장이야 그거. 21선에 확 올라타야 돼. 삼성전자 영업이 또 떨어졌네. 아이고,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나빠지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간다 하면 진짜 팔아야 돼. 삼성전자. 와 현대차에 또 무지하게 던져버리네. 카카오 있잖아. 29,000원에 26,45주를 걸어놨어. 2만 주. 그렇죠. 근데 총 거래량으로 보면 지금 14억이에요. 총 거래량으로 보면 14억. 형님 국물 좀 드시죠. 왜? 아니 많이 드세요. 왜 조금만 갖고 그래요? 아니 전 충분해요. 뭐가 충분해? 많이 드셔. 많이 올려야지.
배가 부르다고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다시 먹는 거 이것도 숙성이 된 거야. 이게 형님 당연히 숙성이 되죠. 이게 묵은지인데.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게 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는 좋아. 일부러 이럴 때 만들어서 냈으니까 막 2년 지난 거 없어, 3년 지난 거 없어. 넣어본 사람.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5년 지난 거라. 그럼 제대로 또 그래도 괜찮아. 나도 좋다니까 형님. 어디가 먹어? 내가 왜 안 지지려고 지지면 어찌됐든 신기를 좀 없애려고 설탕을 조금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저도 전번에 참기름을 좀 많이 넣고 참치를 넣었더니 괜찮더라고. 근데 식초를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서 넣는데. 그래서 저는 형님 이렇게도 넣고 지저도 넣고 참치 넣으니까 그때 좀 낫지 않던가요? 맞죠. 그런데 아니 식초라고 생각하고 못하고 식초를 일부러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김치찌개 할 때요. 좀 덜 심이요. 거기다 식초 집어넣어요. 아니 이건 신김치야. 이거 쉬워. 너무 신세. 그래도 괜찮아. 아유 뭐 그래서 몸에 좋다 생각하고 드세요. 그래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자고. 카베인 넣어가지고. 그냥 이파리랑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올라. 넘어지면 안 돼. 4,000원에서 넘어지면 안 돼. 일단 뭐 버티고 있어요. 비 올라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상한가도 한 번씩 하고 그죠? 먼저 사라. 카멘으로 내가 오늘 이거 안 칠까? 자 누르고리면 카베인 지금 다행. 이러다가 이파를 그냥 상한가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보내봐.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두 분이 아주 쿵짝이 중년 나이트에 오신 분들 같구만. 5,330번이야. 5,300 별거 아니야. 상한가 가도 그밖에 안 돼요? 저번에 5,800 얼마까지. 다 깎아 먹어가지고 워낙 많이 깎아 먹어서 5,800원까지 갔었으니까 두 번은 가야 우리 직성이 풀려. 그럼 오늘은요 5,000원까지 갔다가 내일 한 번 더. 매일 상한가? 네. 그럼 그래도 별거 아니야. 그래도 별로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워낙 많이 깎아 먹어서 이분들이 너무 많이 깎아 먹어. 한 5,000원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었어야지. 아, 나 오늘 아침에 비 올 줄 알아. 비가 올 날씨가 전혀 아니던데요. 4시쯤 깨요. 시원했어요? 아니, 시원은 했고 그거보다 근데 날이- 너무 습하던데. 날이 안 새서 그러는지 조금 우물이한 것 같은 느낌. 난 하다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아주 시간이 너무 많아. 지수 안 좋아져 버리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니까. 오늘 개미들 많이 물려버려 이렇게. 재료 소멸. 막 빼니. 실리콘 2 조금 들어갔습니다. JVM500, 실리콘 2 500, SK 이노베이션 500입니다. 당신한테 내가 카톡 보냈지. 그 지금 나왔어. 그거 보고 하나 오시면 진짜 막간에 아까 흔들었나 봐. 그 큰 주식도 흔드네. 아 그렇게 흔드네. 아까 막 떨어지더니 확 올라가 버리네. 와 진짜 끝내주네. 5,200원까지 가갖고 우드르륵 떨어지더니 남북 경협이 좋아하네. 안한티. 야 오늘 저거 카뱅 저기서 음봉 나오면 아주 때리는데 차트가 아주 계속 흘러버리는데 안 되는데. 야저 새끼 아주 오늘 양복을 만들어 놓으면 차트가 우상향으로 싹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계속 내려가네. 외국문들 저 야. 할인들이 아침에 팔았는데 하나 오션도 안 보세요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외국 개인 기관이 산다. 너희들이 막아줘라. 외국 사네. 프로그램은 근데 팔잖아.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고 프로그램. 기관이 막아주고 있어. 강력하게 막아라. 이파리 빨간불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없고 실조 호조 시간에서 7% 상승. 클라우드가 오늘 저기라. 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이 156.4. 아까 삼성은 완전 떨어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친구 아들 하나 다니는데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신대.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 대신 금액이 작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90%가 대한민국과 무혈협정 타결 트럼프 하여튼 주가 조작 엄벌다 강력한 경고 클라우드. 눈치 빠른 여자. 카뱅이 참 모를 수도 있어. 카뱅이 잘하면은 양분 기관이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들어다 말진 않을 거 아니야. 조금 들어다 말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죠. 들어오려면 좀 빡치더라고. 기관은 모르겠다. 외국인은. 아까 보니까 아까 기관이 주는 것 같던데 그것도 아니네. 외국인 게 보니까 그게 뭐야? 그게 아까 기관이 없어져 버렸대. 나가는 기관도 같이 파는 거야. 캐나다 건 말이 없었나 보다. 예? 왜냐면 캐나다 가스 그런 관계가 없었나 봐. 그거 전부 다 내려가네. 사장님 어제는 기관 외국계 괜찮겠다. 프로그램 다 샀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계만 사고 프로그램이 어제 많이 샀는데 오늘 팔기는 조금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래. 일단은 양경에 대해서 해주면 차트도 괜찮고. 아 양전대야 차트가 오늘 차트가 뭐지만 진짜 안 돼. 이 팔은 막 거래량이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주 거래량이 없으니까 흔들어도 팔린 거는 다 팔고 안 팔린 거들만 남았어. 팔 사람은 다 팔았어 없어. 얘기 잘 들리는데 잘 들려 얘기 봐. 말해 나는 잘 들려. 바쁘지. 그 매일 어제도 봤지. 이따 또 볼 거야. 이따 저기 2시에 저 평택 크레이즈
하나오션 계속 가네. 흔들고 올리고 흔들고 올리고. 400 여론만 들어왔으면 예? 400 예만 들어왔으면 아 그러니까요. 카뱅이 정리해야 돼. 내년도에 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죠. 사장님 뭐제 10배를 더 사셨는데 주식을 다 아까보다 살짝 안정화가 됐네. 2차 전지 다 올라가네. 화장품 조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콜마 좋다. 하나오션 끝내준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아 그래요? 코스닥은 개인만 사. 아 하이닉스 좋아. 아 두산에너빌리티 또 하나. 와 기아 막 빠지네. 기아요? 네, 네이버는 올라가고요. 포스코홀딩스하고 LG하고는 또 올라가고. 아 그걸 아니, 보고 하시는구나. 이거 보고 알지 뭔 수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오 미트 박스 수입 저거 때문에 많이 빠졌나? 23.69. 와. SK 이노베이션 많이 빠졌네. 그러게요. 네이버 카카오 SDS 다 올랐네. 야 기아하고 현대하고 올렸다고 확 빼버리네. 3,000명째 계속 보신다. 누가 좀 만주를 걸어놨네요. 만주를 딱 맞춰서 걸어놨네. 이게 배열상 안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라고 그 말이에요. 아니요. 28이요. 28? 아 28한 8을 올리려나? 28 뭐야 이거? 어머머 왜요? 진짜 만족 걸어놨네. 딱 맞춰서. 그 아래도 만주잖아요. 어디요? 그 아래. 9,970 이것도 만주네. 그 위에 뭐 그렇죠. 뭐야 이거? 만주 뺐나 봐. 없는데? 만주 뺐죠? 있잖아요. 205 4,205원에 만주 걸어놨네. 이거 뺄 수도 있어요. 거기 집어넣은 사람이 빼면 빼지죠. 아니 또 뺐어. 아니 그러니까 자꾸 왜 뺐다? 아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건데 호가창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 사라졌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팔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네. 그 위에 만주 걸려 있다니까요. 근데 사라졌어요. 아 사라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죠. 아씨 카뱅 왜 이래? 그러니까 못 올라가네. 이파를 보이기도 않고 카뱅만 보여요. 큰일 났네. 와 진짜 카뱅 왜 이래? 이럴 거면 흔드는 거야. 기관에 살라고 그래 사지. 프로그램을 좀 샀는데 프로그램만 샀어. 외국 기관하고 예. 외국인하고 집중적으로 기관은 아직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집중적으로 살아. 기관하고 메인 외국계 프로그램 많이 샀는데 기관은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아니다. 1% 들었어. 만주가 그래. 아 나왔어요 진짜. 아침에 결과 내고 나왔잖아요. 관세 협상하고 나온 거잖아요. 아까 15%. 참 올라갈 것 같다. 예? 잘하면 카카오뱅 카뱅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야죠. 사장님은 카뱅을 없애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저도 외국에는 기관이 팔게 있다. 그거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 팔잖아요. 기관. 아이고. 얘들이 돌아서면 올라가. 조금 팔았죠. 많이 안 팔았어. 28일에도 한번 치고 올라가던데. 28 그 만주 어떻게 됐어? 만주를 왜 안 먹는 거야? 카카오페이도 아침에 4%까지 빠졌다가 지금 양전했거든요. 아니 카카오페이가 그러면 뱅크 마이너스 4% 6%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방금 양전했거든요. 지금 아까 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외국이 9억 팔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외국계는 샀는데 카카오페이요? 아니요 뱅크요. 외국계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똑같이 움직였어요. 4일째 사고요. 프로그램은 아니 그냥 액면만 넣고 보지 말고 비슷한 놈을 같이 놓고 보면 이놈이 올라가면 이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좀 좁혀가요. 카뱅이 나를 잡아놓고서는 네 손 안에 있어기도 하고 있으니 내 손바닥 안에 있어기도 하고 있으니 사장님 그래도 이게 좀 폭이 좀 좁아지네요. 그래? 좁아져야지. 칼로는 저런 분이 없다니까. 앞으로 이제 다 해먹어갖고 안 해먹은 게 있어야지. 저건 안 해먹었잖아 아직. 사장님은 간다 막 갑니다. 저번에 SND도 할 때 그랬거든. 해먹으려면 요 놈뿐이 없다는데 그것도 해먹었잖아. 이제 카뱅 쪽이라니까. 카뱅은 다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더 사지 마요. 아 지금 겁나 죽 같아. 아니요 이렇게 단가가 자꾸 저렇게 건물로 사는 아이고 아니 그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늘 사고.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이죠? 기관에서 그냥 확 좀 사재기 사지. 이렇게 카뱅이 살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먼저 반영을 해. 카카오페이가 더 대장이잖아요. 아이고 벌써 또 36번이네. 와 하나오션 대박이다. 계속 흔들면서 가가. 저 무거운 것이. 와. 현대차는 풀어봤고. 예, 현대, 기아 다 끌어봤고요. 하나오션은요, 아까 4% 하더니 그렇게 올라가더니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지다. 흔들면서 계속 가요.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자꾸 그 조선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너희들 떨어지고 이제 카뱅 쪽으로 가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라. 가야지요. 가야지 이제 싹 빼버리게. 야, 이 파란. 이 팔은 그냥 안 건드리고 숨도 안 쉬고 있어야 돼. 사장님 오늘 또 덥네요. 바깥에. 엄청 더워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어우 더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어제도 엄청 더웠잖아요. 저는 어제 에어컨 처음 틀었어요.
식사하러 갈까요? 아 예. 다녀오세요. 잘 댕겨오십시오.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네. 카백만 좀 올려놓으세요. 2판을 먼저 올릴게요. 2팔 거예요? 그래도 괜찮고. JVM이 500 들어갔었는데 700까지 올렸고요.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매도 물량이 특별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현재로 보면 회복이 좀 쉬울 것 같진 않네요. 실리콘2는 악재가 다 반영된 상태라 난 오히려 이게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은 뭐 당연히 탑티어 쪽이죠. 화장품주 중에서도 APR하고 실적이 비슷할 거예요. 작년 영업이익이 1,300원 괜찮아요. APR이 작년 실적이 나왔나? APR이 보다 더 좋잖아요. 시가총경 훨씬 싼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내가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내가 현대차, 기아차, 배터리 쪽, 기아차보다는 배터리 쪽이 조금 나을 거다라고 그냥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떨어뜨리고 아마 얘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들이 워낙 달라붙을 거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침에 생각이 조금 짧았어. 이런 건 너무 때가 타버린 종목들이라 내가 이거 차라리 오전에 좀 관망을 하다가 오후에 보고 들어갈 거 방망이가 너무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JVM 거래량이 최소 거래량이 나왔었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도 별로 안 치는 종목이었습니다. 외인들 비중이 많고요. 한미약품 자회사죠. 자동 포장, 약품 포장 쪽으로는 얘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실적 이번 분기 최대 실적 나왔다고 그러네요. 오늘 하루 단타로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그랬으면 VI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570억이 거래됐는데 이 정도 거래량 같으면 두 번째 VI 정도에서 물량을 떠넘겨야 정상이었거든요. 진짜로 물량을 떠넘길 생각이었으면 물량을 떠넘기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좀 상황은 안 좋네요. 화장품 관련주 APR하고 실리콘2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비교 좀 해줄래? APR은 화장품 사업과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이 두 사업 부문이 APR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대부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라는 특정 제품군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실리콘2이 아니고 실리콘2 죄송합니다. 실리콘2이 아니라 실리콘2 SILICON2를 말씀하신 것이었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실리콘2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따라서 APR과는 사업 모델이 다릅니다. 두 회사의 2024년 실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APR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플스킨 등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AGR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24년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 7,228억 원, 전년 대비 63.7% 증가, 영업이익 1,227억 원, 전년 대비 165.6% 증가, 영업이익률 약 17.0%. 주요 특징, 뷰티 디바이스와 자사 화장품 브랜드의 시너지를 통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실리콘2 SILICON2 실리콘2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해외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 등 기업입니다. 직접 제조보다는 유통에 강점이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 4,528억 원, 전년 대비 62.3% 증가, 영업이익 524억 원, 전년 대비 73.1% 증가, 영업이익률 약 11.6%. 주요 특징, K뷰티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해외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APR과 실리콘2 비교 요약. 구분 APR, 실리콘2, SILICON2 사업 모델, 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제조 및 직접 판매, K뷰티 제품, 해외 유통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2024년 매출 7,228억 원, 4,528억 원, 2024년 영업이익 1,227억 원, 524억 원, 2024년 영업이익률 약 17.0, 약 11.6. 수익성, 직접 제조 및 브랜드 파워로 높은 이익률, 유통 마진 기반의 이익률, 성장 동력, 자사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K뷰티 해외 유통망 확장 및 온라인 채널 강화. 두 회사 모두 K뷰티 열풍의 수혜를 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PR은 자사 브랜드와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이 높은 구조이고 실리콘2는 다양한 K뷰티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유통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실리콘2 작년 영업이익이 1,300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1,200억인데 제공해주신 정보가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실리콘2
SIL 방금 내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PR하고 다시 비교해봐. 고객님께서 정정해주신 실리콘2의 정확한 2024년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APR과 다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APR, 실리콘2, SIL, ICON2 2024년 실적 비교. 두 회사 모두 K-뷰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사업 모델과 그에 따른 재무 성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사업 모델 요약 APR, 메디큐브, 에이프릴 스킨 등 자체 화장품 브랜드와 메디큐브 AGR 뷰티 디바이스를 직접 기획,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사 브랜드의 파워와 디바이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성장합니다. SIL, ICON2 국내 다양한 K-뷰티 브랜드 제품을 모아 해외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유통 플랫폼 기업입니다. 해외 온라인 유통 채널 스타일코리아.com 등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을 돕습니다. 2024년 주요 재무지표 비교, 연결 기준, 구분, APR, 실리콘2, SIL, ICON2, 매출액 7,228억 원, 공시된 연간 매출액은 없으나 3분기 누적 5,180억 원으로 미루어 보완치 1,000억 원 내외 추정, 영업이익 1,227억 원, 1,376억 원, 단기순이익 1,076억 원, 1,207억 원, 영업이익률 약 17.0, 1,227억, 7,228억, 약 26.6, 1,376억, 5,180억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실제 연간 매출액 확정 시 변동 가능, 비교 분석, 매출 규모, APR이 7,228억 원으로 실리콘2의 3분기 누적 매출액 5,180억 원을 넘어섭니다. 다만 실리콘2의 4분기 실적을 포함한 정확한 연간 매출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나오므로 실리콘2의 연간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 실리콘2가 APR보다 높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을 보면 실리콘2는 3분기 누적 매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APR보다 실리콘2가 훨씬 실적이 유리하잖아. 영업이익률도 유리하고. 네, 방금 확인된 2024년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단순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APR이 약 7,228억 원으로 실리콘2의 3분기 누적 매출 5,180억 원을 넘어서지만 실리콘2의 연간 확정 매출이 나오면 좀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APR이 더 큽니다. 영업이익, 실리콘2가 1,376억 원으로 APR의 1,227억 원보다 약 149억 원 더 높습니다. 단기순이익, 실리콘2가 1,207억 원으로 APR의 1,076억 원보다 약 131억 원 더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실리콘2 약 26.6%가 APR의 1,217.0%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실리콘2의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만을 놓고 보면 2024년에는 실리콘2가 APR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이익률도 실리콘2가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순 비교는 사업 모델의 차이, 성장률, 시장 상황, 미래 성장 전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이고 다녀 어디 가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반찬은 뭐였어요? 오늘은 또 총각김치입니까? 그 맨날 있어. 항상 세팅해요. 사장님 좋아하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브로콜리하고 파래 볶음. 그리고 뭐 있어서 김치국 갔다 오세요. 저요? 예. 아니 별로 생각 없어요 저는. 그리고 돼지고기 이 아줌마는 고기를 맛있게 못하더라. 설탕을 안 넣는구나. 음식이 대중적인 거지 대중적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먹듯이 그래.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아니 설탕을 많이 안 넣으니까 고기는 설탕을 무조건 많이 넣어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이 넣다 하면 난리 나. 아 미트박스 오늘 25% 마이너스요. 아까 엄청 많이 넣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더 25. 더 내려갔네. 우리의 이팔 한번 가보자. 상한가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하게. 상한가 갔다고 카뱅이 힘은 센 말들이 역배열이 아니야. 역배열을 따질 때에는 체결 강도가 100이 이상이 나왔을 때 따져야 되고 지금은 역배열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거래가 이루어질 때 호가창이 어떤 상태냐가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면 1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 오고 있는 상태에서 호가창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냥 평범할 때 거래도 없는데 뭐 체결 강도가 얼마다 호가창이 어떻다 하는 거 의미가 없죠.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상태죠. 이팔은 진짜 거래량이 없다. 하나 오션은 14까지 올라가네. 계속 뜯고 올라가네. 계속 흔들면서 가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게 최고 중요하죠. 그래도 다 몰렸어. 하나 오션으로 다. 거의 2조 때 거래됐으니까. 현대차가 4% 빠졌어. 아까 그렇게 올라가더니 기아는 거의 6%. 아까 기아하고 둘이 엄청 올라가더니 그러니까 관세가 높고 낮고 그걸 떠나가지고 아무리 협상을 뭐 잘했다 하더라도 재료는 소멸이잖아요. 고점에서 나오는 재료 소멸이라. 하나 오션은 15%. 엄청나게 돈 올린다. 하나 오션. 아까 4% 5%때 봤는데 50만원 다 샀는데 이게 왜 화장? 한약은 하지 마시죠. 아니요 오늘 뭐 막 이 맘대로 해라.
이빨 빨간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셨구나. 빨간불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하나라도 빨간. 카뱅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명부터 해결하고 이빨이 한번 지하서 예 형님. 언제 가시려고요? 아니 오늘 장날인데 애들이 속을 세게 가지고 가게가 직원들을 좀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두 명이 빵꾸가 나니까. 두번 받고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또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나중에 세팅이 잘 돼 있었는데 말이야. 진짜. 아니 오후에 봐야 돼요 형님. 오후에 또 외인들이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거예요? 장사는 안 하시죠? 장사요? 저도 하느냐고? 지금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배달을 하시는구나. 누구세요? 그래요. 몇 번 요즘 며칠 있잖아요. 아, 나한테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 그러면 뭐라 그래? 허리 조심하십시오 형님. 허리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파요 형님.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안 아플 때는 절대 안 아플 것 같은데 한 번 아파버리면 사장님 언제 가시려고요? 지금요. 지금요? 나도 가야지. 무거운 거 듭니까 형님? 무거운 것도 있어요. 아 식당 같은 데 것은 상당히 무거울 것 같구나. 에다가 이렇게 걸치하고 요런 것들인지 사장님 이거 허리 하는 거 있잖아요. 복된가 뭐 그런 거. 그때 이런 거 아직까지 안 해봤어. 복대를 형님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아프기 전에 그렇죠. 그게 낫죠. 훨씬 나으니까 형님 하세요. 남들이 나를 사갔다 보면 안 되니까 다칠 때 다치더라도 짱짱하게 다녀야지. 괜찮은 척이요? 괜찮은 척이 아니고. 뭐 특별 이상 없을 것 같아. 아이 조금 이따 또 통화하시면 되죠 저희. 네. 뭔 일이 있으면 연락을. 뭔 일이 있으면 아이 근데 뭔 일이 있겠어요. 오늘 그냥 그런 날인 거야. 들어가십시오. 주식이 뭐 축기 아니면 쨍하고 해뜰라는 하루인데. 아니 기관하고 저기 뭐 왜 하세요? 들어가세요 형님. 일승이 매도 물량을 수렴을 하면서 이게 가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LNG 가스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원일 TNI라는 종목이 관련주입니다. 아 오늘 완전히 꼬였는데 이거. 원일 TNI 300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JVM이 당한 것 같은데. 아우 일승,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이 조선 기자재도 되지만 LNG 쪽 뭐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일 TNI 급등 나옵니다. 이거 LNG 관련주예요. 그럼 일승이 아까 LNG 관련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작은데 급등이라. 거래량이 작은데 급등이면 한번 팔아야 되는데 한번 팔겠습니다. 팔았습니다. 거래량이 41억이 급등이라. 근데 LNG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에요. 의외로 매도 물량을 한번 수렴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일승도 LNG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보면 원일 TNI가 일승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예요. LNG 사업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한데 원일 TNI 잘하면 오늘 이게 유통비율 31%밖에 안 되는 놈이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아가지고 상승 후야에 붙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살 거. 참 이상한 상황이네요. 분명히 관세 타결이 됐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돼버리네요.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아무래도 손절을 해주고 다른 기회를 봐야겠네요. SK이노베이션은 손절하겠습니다. 아까 대한해운이 잠깐 올랐었는데 그때도 이게 LNG 가스 수입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미국산 1000억 달러 수입 서식에 수역이 되고 LNG 관련주가 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일단 300에 맞춰볼랍니다. 호가창도 안 좋고 좀 안 좋긴 하네요. 27,150원에 걸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27,250원에 죽겠네 진짜. 300 맞췄습니다. 지금 일승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왔을 때는 저기로 가는 거거든요. LNG로 가는 거예요. 얘들도 그쪽 부자재를 만들잖아요. 일승도. 근데 기술력은 원일 TNI가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 근데 주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일승이 더 좀 세 보이긴 하네요. 뭐야 NK? 야 NK가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NK도 LNG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LNG 관련주가 가고 있는 거는 고압가스 용기 소화장치 이거 맞네. 400 500 시가총액은 조금 크긴 한데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빼고 원일 TNI로 옮겨 탔는데 이게 지금 하여튼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대한해운, 일승, NK, 원일 TNI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건 확실해요. LNG 운반선이 대한해운 자회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LNG선이거든요. LNG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가 옛날에 내 기억으로는 대한해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해운을 떼어내서 팔았나? 그때 뭔 이슈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원일 TNI 플러스 2%. 야 변동성이 엄청나네. 27,65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2차 VI 4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방금 전에 1차 VI는 넘어섰습니다. 1차 VI 가격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일승이 상한가를 갔네요. 와, 대한해운에 LNG 운반선이 있나? 대한해운이라는 기업에 LNG 운반선이 있나 한번 봐봐. 대한해운은 LNG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자회사인 대한해운 LNG를 통해 LNG 운송 및 벙커링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 프로젝트 대한해운에서 유일하게 LNG 자회사 그거 있네요. 대한해운. 대한해운 LNG 주식
주식회사가 대한해운의 LNG 전문 자회사입니다. 대한해운은 2020년에 기존 LNG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대한해운LNG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자회사는 LNG 운송 및 벙커링, 선박 연료 공급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한국가스공사와의 장기 계약은 물론 쉘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도 협력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해운의 LNG 관련 사업은 주로 이 대한해운LNG 주식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오우, 씨. 원일 TNI는 이게 매도 물량도 특별히 나올 게 없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가 거기다 가지고 있어서 아까 SK 이노베이션을 빨리 던지는 게 단타로서 맞는데 거기에서 너무 헤매버렸다. 잘못 들어갈 수 있는데 대응을 바로 해줬어야 됐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 코스피 코스닥 다 음전했네요. 비대면 진료 이야기가 나온 모양이네요. 인성정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거. 근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와 오늘 뭘 해도 안 되네. 아, 나 진짜 씨. 야, 뉴스까지 나왔는데 진짜 B급 주식이구만. B급. 아, 나 진짜 씨. 어이씨, 유비케어나 들어갈 거. 이게 지금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거대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증권사에서 던질 물량 자체가 없는데 이것이 참 더러워 죽겠네. 어이씨, LNG 관련주 중에서 NK는 급등이 나오고 가버리네. 와, 나 진짜. 진짜 아주 가지가지한다. 와, 뭐 이런. 와, 족같네 진짜. 야야야, 원일 TNI 들어온다. 이거 뭐예요? 들어오네. 오케이, 그래야지. 시간 좋아. 오케이. 5%. 오케이. 이게 진짜 상승 VI 34,000원까지 바로 가. 오케이. 우! 여기서 미안해. 쏘리. 떨어지지 마, 제발. 네가 찡카잖아. 왜 이래 진짜. 떨어지지 마라고. 제발. 호가창 좋아. 좋아. 제발. 씨발 여기까지만. 됐어.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부터 다시. 호가창 안 좋으니까 호가창 역배율이잖아. 됐어. 100만원 다시 들어가. 아직 VI 못 갔잖아. NK 상한가 갔고 VI 아직 못 갔고. 더 내려와라고. 야 원일, 일단 주포는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 인생 뭐 있어? 아니 저 밑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면 주포가 있다는 소리지. 매수 부이고. 그래 한번 가자. 와, 스트레스 진짜 존나 받는다. 주식 아주. 거래량 400억. 딱 좋아. 거래량 400억. 연명하네. 급락이네. 괜찮아. 1시 45분. 씨발, APR보다 이게 지금 실리콘2가 훨씬 돈을 잘 버는데 APR은 시가총액 7조고 실리콘2는 절반도 안 돼. 3조 1천억 맞지? 3조 1천억. 심지어는 영업이익률로 실리콘2가 더 높아. 브로? 얼마 전에 대주주가 무슨 주식을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떨어졌던 건데 그거는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니까. 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 153. 내가 이 영업이익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JVM을 완전 죽쓰고 있잖아. 지금 실적이 좋다는 것은 설거지 하려고 나오는 거야. 내가 JVM은 내가 깨끗이 당한 거지. 근데 솔직히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 내가 이거는 던질 매도를 칠 놈이 없는데 진짜 원일 TNI는 진짜 솔직히 LNG 쪽에서는 얘가 대장이야. 지금 $1,000면 LNG 수익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그거.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단순 계산해도 한 1조 4천억이지 않아? 아니 100조 아니 1,000억 달러면 원화로 얼마야? 현재 환율 기준으로 1,000억 달러는 약 130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환율은 그래 130조니까 LNG 가스가 130조가 들어온다는 소리야. 기화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액체 상태로 만들고 액체를 또 가정에 만들 때는 가스 상태로 만들고 이런 거 그런 부품이라든가 또 저장 탱크 애들이 전문이라고 원일 TNI. 그 외에도 잠수함도 애들 저장 탱크를 쓰는 게 있는데 난 솔직히 얘가 상한가 갈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급등이라서 나온 거야 그냥. 아까 나 이거 마이너스 3%인가 됐었는데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으로 들어가가지고 급등이어서 나온 거지. 나 얘가 솔직히 오늘 상한가 갈 줄 알았어. 솔직히 JVM 약 포장하는 거 자동화잖아. 이것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이거 지금 인성정보 같은 거 올랐잖아. 사실은 원격 진료의 최대 수혜주가 JVM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이건 있어. 사람들이 이것이 테마로 이거 약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그 약 배송하고 그러는데 최대 수혜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격의료 나와 있잖아요. 원격의료 지금 이재명이가 원격의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인성정보 같은 거 오른 거 아닙니까? 인성정보 7월 31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초읽기 원격
원격 의료 플랫폼 국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JVM이 약을 포장해서 배송 보내는 데는 최대 수혜주라니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근데 실적까지 잘 나왔어. 실적이 지금 JVM이 60% 정도 영업이익이 올랐어.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이렇게 떡락을 하고 있는 건데 와 나 진짜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진짜. 난 솔직히 원격 의료가 지금 법안 심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오르긴 오르는데 오늘 그 이슈까지 해서 오늘 한번 상한가 때리고 조정 조금 받은 다음에 상한가 한번 더 때리지 않을까 이런 설계를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나는 주포가 아니라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원일 TNI 또 떡나가고 있네 이 새끼. 아 짜증난다. 근데 재료가 있고 주포가 있으면 재료가 있고 플러스 주포가 있으면 별로 그닥 막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는 아까 왜 걱정했냐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이 넘어가니까 싸구려 NK라든가 일승 같은 거 이건 싸구려잖아. 이런 거 들어오고 좀 무거운 놈들은 안 들어오지 않을까, 주포들이 이런 거 안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워낙 좋은 회사거든. 사실 얘가 대장이라니까. 주포가 있다는 것이 방금 증명이 됐잖아. 좀 500만원 가져가기는 버거운데요. 아니 말로 200만원이면 조금 떼고 장외 거래도 되는 놈인데 장외 거래도 유통 물량 얼마 안 되겠다. 또 선박보다는 LNG 쪽이 더 이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LNG가 JVM은 나 진짜 내가 처음에 종목 들어갈 때 느낌이란 게 있는데 내가 딱 SK 이노베이션 들어갈 때는 내가 그때 멘트를 내가 이미 멘션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동차하고 2차전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2차전지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관세가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던 거야 내가.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가 못 가면 배터리도 못 가는 거야. 자동차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일본은 12.5%인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15%로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일본 이번에 무역 관세 얼마에 타결이 됐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아니다. 자동차 품목 관세.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로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도 15% 타결됐으니까 자동차에 관해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에 수출할 때 똑같은 거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한미 FTA의 혜택 상실, 한국은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그동안 미국의 자동차를 무관세 0%로 수출해왔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EU는 2.5%의 기본 관세를 부담했었죠. 이번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도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사실상 15% 관세가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누리던 가격 경쟁력 우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EU와의 비교, 일본과 EU는 기존 2.5%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 협상으로 15%가 되면서 관세 인상폭은 한국보다 작습니다. 일본 EU는 12.5% 피인상, 한국은 15% 피인상. 결국 한국은 최악의 25% 관세는 피했지만 기존의 FTA로 얻었던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되어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였어요. 우리나라는 FTA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어서 그냥 원일 왜 이렇게 떨어져? 그냥 제로였잖아요. 일본은 2.5였고 근데 관세가 15 똑같아졌으니까 우리는 15% 올랐고 일본은 12.5% 오른 거죠. 근데 저는 뭐 리튬이라든가 흑역 그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는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가 뭐 50%가 조금 넘잖아요. 45%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리하다 생각했었는데 좀 오늘 정말 뒤통수를 뺨을 한 대 시게 맞은 것처럼 아주 어지러지럽니다. 진짜 아까 원일 TNI 같은 경우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얘가 안 가면 LNG 관련주가 갈 수가 없다.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는데 막 15%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와 진짜 억가당하는 심정이 딱 들더라고. JVM이라는 상장사가 있거든. JVM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주식 종목 코드는 054950이며 2006년 6월 7일에 상장되었습니다. JVM은 주로 병원 및 약국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 약국 자동화 시스템 중에는 약을 포장하는 게 있잖아. 이게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JVM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 특히 약을 포장하는 장비의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제 자동화 수요 증가. 원격 의료가 확대되면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이나 조제센터에서는 더 많은 처방약을 효율적으로 조제하고 포장하여 배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2. 중앙집중식 조제 및 배송 확대. 원격 의료와 연계하여 약을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이 확산되면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조제 약국이나 물류센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대량의 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JVM과 같은 자동 조제 및 포장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3.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원격 의료 환경에서는
약사나 직원의 직접적인 조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제 오류를 줄이며 작업 속도를 향상시켜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때문에 더욱 선호될 것입니다. 4.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원격 의료 모델에 따라 약국의 형태나 약 공급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는 JVM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약국 시스템이 특정 질환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조제 서비스 등 자동화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의 확산은 JVM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 특히 약 포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일 TNI, JVM, 실리콘2 3시 20분 이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원일 TNI는 장외 거래까지 가지고 가볼게요. 이건 반응 나올 수 있어요, 장외에서. JVM은 700 들어간 거 이거 정리하고, 실리콘2 요거 장외 거래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내일 뭐 종목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돈으로 전부 다 바꿔야겠네요. 원일 TNI, JVM, 실리콘2 조금 있다 3시 20분에 다 정리합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대한조선인가 상장하잖아요. 조선 쪽이라서 상황 봐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해요. 작년까지도 손실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나왔거든요. 대한조선 셔틀 탱커선, 셔틀은 배달한다는 뜻이니까 뭐 액체 연료 같은 거, 액체 종류를 배달해준다 그런 뜻이겠죠. 시총이 2조로 시작을 하네요. 영업이익 1,500억 나왔고 순이익 1,700억.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이 700억 났네요. 보호회수가 77%, 유통이 22%밖에 안 돼요. 거의 공모주고 내일 아마 얘는 좀 갈 것 같은데 들어갈 자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어찌됐건 조선이 지금 핫하다 보니까 잘하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액 현금화 시켜야겠어요. 원일 TNI 손절, JVM 손절, 실리콘2 손절,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빼놓고 다 손절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6만원이네요. 막판에 이렇게 손실을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내가 오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게 맞습니다. 이거 복구를 해보겠다고 장외 시간까지 가져간다? 그건 호불호가 있어요. 실리콘2 조금 수급이 들어오네요. 실리콘2는 APR보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아니 대주주들이 누가 뭐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회사들 입장 중에 화장품 회사도 있죠. 관세가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무관세보다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조금 내일부터는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지금 오늘이 4일째죠. 4일째 어제는 본전을 했는데요. 오늘이 4일째인데 제가 어제 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저도 스스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김에 제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하나 메모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주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가끔 보면 그래가지고 내 예상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내가 내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주포가 어느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그 붓끝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예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걸음 뒤에 서가지고 주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것이 나의 항상 잘못이었어요. 오늘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분명히 수급을 보고 결정을 했다면 오늘 같은 손실은 안 났을 거죠. 근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는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서 메모를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거 전부 다인데요. 삼성 SDI는 뭐 특별한 게 뭐 없네요. 그죠? 손실이 뭐 1,000원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도 잘못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잘못됐을 때 얼른 들어가서 500만원 얼른 들어가가지고 얼른 나와불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횡보한다거나 밀린다거나 그럼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석재는 아마 요건 그냥 장난삼아서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JVM 같은 경우는 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678억 거래됐는데 어제 38억 거래됐죠. 제가 이거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초반에 거래량이 이미 터져버리면 대량 수급이 들어와도 위험합니다. 왜냐 그러면 아침에 매도가 없는 것 같아도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버린 종목은 지정가 매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매집 과정이 없이 갭으로 올라가 버린 상황이었는데 JVM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이것도 잘못이죠. JVM은 원격 의료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이라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오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환상, 착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NHN, KCP 이것은 뭐 모니터링 하느라고 잠깐 들어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여기에서 어느 손실이 컸죠.
JVM이 30만원,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동차는 못 올라가지만 배터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초반에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린 거죠. 최면을. 주포가 그리는 그림을 봐야 되는데 주포가 오늘 자동차로 가느냐 배터리로 가느냐 이 그림은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주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포가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내가 그림을 그려버린 거죠. 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SK 이노베이션. 원일 TNI는 뭐 다 손절 처리하고도 22만원이 남았네요. 이것은 잘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원일 TNI를 들어가기 전에 1승이라는 종목이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1승이란 종목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원일 TNI가 후발주자로 딱 떠오르면 사실은 1승에 들어가서 먹고 나왔어야 돼요. 1승은 상한가를 갖다가 풀어줬는데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주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꾸 주포의 그림을 보지 않고 본인이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버리니까 이 선두주자는 1승이에요. 1승. 1승인데 알았으면 원일 TNI가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 원일 TNI를 들어간 게 아니라 1승을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예요. 수익은 낮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건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리콘2 요것은 그냥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요거는 뭐 분석 또 뭣도 없이 굳이 내가 이런 고점에 있는 거를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요거는 모니터 앞에 있으면 왜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이거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실리콘2 오늘 화장품주 그렇게 막 한 가지 변명을 한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아침에요 증권방송에서 화장품주가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자마자 들어간 거예요. 타다는 게 아니고 일단 편견을 가지게 됐다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또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요 빨리빨리 손절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일 TN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올라가서 반등을 일으키면서 올라갔으니까 뭐 좋았다고 그러지만 원래는 조금 한 2까지 떨어지고 밀린다 싶으면 잘못됐다 1승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서 원일 TNI를 손절을 해주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제가 조금 더 오늘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요. 원래는 1승에 들어가는 게 맞았죠. 1승에 들어가서 200만원 들어갔었나 보네요. 조금 먹고 나왔네요.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원래는 7,600이었는데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한 2천만원 정도의 여력으로 단타를 치고 있는데요. 치고 빠지고 그러면 하루에 20만원 30만원 수익 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입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금액을 키우되 들어가는 종목 수를 줄이고 그리고 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뭔가 애매할 때 말고 확실할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게 잘 안 잡히지만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4일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오후 시간대나 10시 넘으면 찐카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포가 그림을 그릴 때, 오늘 하루에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지나야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정도 1시간 정도는 지나야 주포가 고양이를 그리고 있는지 호랑이를 그리고 있는지 테마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초반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붓 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빠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빠따가 공보다 먼저 나가버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스트라이크지. 스트라이크 아웃이지. 그리고 제가 막판에 다 던져버린 거는요 정산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대부분 오늘 거래량이 크게 나와버린 놈들은 다음날 무거워서 잘 못 올라갑니다. 대부분이. 자, 후회는 오늘로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내일은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하면 돼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돈 좀 깨졌다고 주식이 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실수를 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절대 주식은 하루 이틀로 안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될 일이라 가슴 아플 필요도 없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실수를 아예 안 하겠다? 그거는 약간 오바예요. 실수하는 횟수를 줄이기만 해도 돈을 법니다. 제가 그걸 입증시켜 볼게요. 한번 잘 보고 계세요. 실수를 줄이기만 해도 돈을 번다. 제가 이 말을 증명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분명히 중소형주 중에서 스몰캡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주포들이 이미 다 정점에 올라가 있는 조선주, 원전 이거 안 올립니다. 이거 전부 다 엑시트예요 앞으로. 그럼 주포들이 뭔가 매매를 해야 먹고 살 텐데 뭘 할 것이냐. 대형주 아닌 것을 하죠. 이제부터는 관세가 끝났기 때문에 재료 다 소멸됐잖아요. 오늘 실제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관세가 타결되고 나면 그 관세 타결이 어떤 의미든 간에 고점에서 나온 재료는 재료 소멸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재료 소멸인 거예요. 관세고 지랄이. 그런 줄 알고 오늘 했어야 되죠.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솔직히 좀 불안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36만원 난 것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미친놈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 이치가 그럽니다. 그라운드를
풀을 조금 넓게 잡으려고 해요. 풀을 그냥 일희일비가 아니라 풀을 크게 넓게 잡아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하는 것은 상수로 두고 실수는 될 수 있으면 잘 대응을 하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지금 몇 분이나 이 말을 듣고 계시죠? 42분인가요? 이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실수를 줄이면 수익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만원 손실을 봤다 해요. 이게 실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의 실수를 완전히 줄이면 100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궤변 같지만. 그러니까 100만원의 실수를 하면 100만원의 손실을 본다. 그러면 내가 80%를 실수로 줄였어. 그러면은 20%의 손실을 보고 20만원의 손실을 보고 80만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80만원에서 20만원 빼도 60만원 버는 거잖아요. 궤변 같지만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세상 이치가 그래요. 원래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숫자 계산법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1000만원 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됐어. 50%가 됐으면 근데 그 다음에 50%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번전 와요, 안 와요? 번전 안 옵니다. 계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가 함정이 있는 거죠. 50% 내리고 50% 올랐는데 왜 원래 금액이 안 됐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설마.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이 궤변 같지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3시 12분.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손실을 보긴 했지만 어찌됐건 관세 문제가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좀 비슷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어찌됐건 외인들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증권사 애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막 급등 급락하잖아요. 이 증권사 애들이 팔면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외인들이 나가지 않았다, 샀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지수가 4천, 5천까지 갈 때 이제 그럼 대형주로 갈 것이냐, 그게 좀 틀리다는 거죠. 지금 이제 관세 문제는 대형주들 문제들이었잖아요. 내수의 소형주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테마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나 반도체 이외의 테마들로 국내, 그러니까 스몰캡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테마도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테마들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웃기죠. 야, 외인들이 시장을 안 떠나고 남아있는데 대형주를 만지지 미친놈아 소형주를 만지겠니? 라고 또 대가리 총 맞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안 그래요. 외인들이 스몰캡들을 아주 많이 만집니다. 두고 보시자고요, 한번. 그리고 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내일 보시면 알아요. 대한조선이 내일 상장을 하잖아요. 대한조선이 상장할 때 원래 지금 분위기 같으면 주주님들 생각에는 이놈 400% 가볼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 한번 보세요. 2조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 5조까지는 갈 수 있어요. 2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아마 예상보다는 따따블은 절대 안 갈 거예요. 따따블은 유통 물량이 22%밖에 안 되니까 따따블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주포들이 얘를 따따블을 보내나 안 보내나. 이제 앞으로는 스몰캡들이 따따블 나오는 상황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이 지금 37명이신데 속으로 무슨 개소리야, 맨날 돈 잃으면서. 맨날 돈 잃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매매 패턴을 바꾼 다음부터 돈을 좀 잃고 있는데 요건 곧 정상화됩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돈을 잃고 안 잃고를 떠나가지고 가만히 큰 그림을 보시면 주포들이 물론 본인이 많이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공매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번다니까요, 주포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이 50%인데 이걸 지기들이 안 올려?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그만큼의 공매도가 쳐져 있다니까. 자,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돈을 잃어서 저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가 하루 이틀 좀 손실을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한 실수를 내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아까도 궤변이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로 그래요. 내가 실수를 해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실수를 줄이면 역설적으로 돈을 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과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과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저는 좌절하지 않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힘내세요!